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예, 마무리는 엘리엇과 함께 하는 게 진짜 마무리예요. 예, 엘리엇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이거 제가 평상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중앙일보와 또 여러 개 신문사 기사를 제가 캡처했어요. 비슷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부는 집값 하락, KB는 안 내렸다. 누가 뻥인겨? 네, 누가 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신문 기사를 본 다음에 제 자료를 보고서 제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KB 기사입니다. 정부 집값 떨어졌다. 민간 조사 기간 안 내렸다. 시장엔 혼란만. 부동산원은 연초 이후 하락했다고 그러고 KB랑 부동산 114는 연초 이후 상승했다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그러고 정부는 공공통계만 인용해 추세적 하향 국면을 진단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 통계의 편차가 커 불신이 초래된다. 하여튼 민간 조사기관 통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조사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즉 공공기관이죠. 마이너스인데 민간 조사기관인 KB는 올랐대요. 부동산 일리스도 올랐대요. 자, 누가 뻥인가? 자, 그 차이점을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쭉. 하여튼 부동산원은 마이너스인데 KB는 뭐 0.2, R114는 상승, 하락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거는 차이가 조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표본 조사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문에는요, 조사 방식 플러스 표본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의 문제가 있고 표본이 많냐 적냐. 그러니까 KB는 많은데 부동산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원이 엉터리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자, 보세요. 부동산원은 32,000가구를 전문 조사자가 거래 가능한 가격을 산출하는 거고 KB 부동산은 36,000가구 좀 더 많죠. 전에 표본 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잘 보세요. 전문 조사기관 조사자는 직원이에요. 직원, 계약된 직원은 아파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해관계가 없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담당, 자기가 뭐 자기 고향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척집 가격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제3의 아파트나 지역을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는요, 그 지역에 자기가 중개를 하는 계약서 쓰는 그 단지들을 호가를 입력하는데 그 호가가 매수자가 살려는 가격이 아니고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이에요. 이게 실거래가가 10억이 됐어도 집주인이 15억, 20억 불러놓으면 그냥 그게 호가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뻥카를 그대로 받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KB가 잘못한 게 아니고 KB의 전산에다가 입력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자의적으로 넣는 거라고. 근데 그 공인중개사도 자기가 만들어 넣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불러주는 대로 넣은 거야. 집주인이 뻥카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신문에서는 공공통계만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은 안 믿는데 왜 민간 안 끼냐? KB 것도 넣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보면요, 부동산원 관계자는 민간 통계 KB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등이 연결돼 있어서 약세장에서는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 상승할 때는 막 호가를 막 올리면 대출이 더 되거든. 근데 하락하는 장에 대출이 줄면,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대출이 줄어요. KB에서 대출을 덜 해줘. 그러면 계약 성사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아저씨가 대출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자가 높든 낮든 나중에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일단 이 사람한테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계약이 되지. 돈이 모자라서 계약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빠이 불러놓은 거야. 그래야지 KB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 이런 게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앙일보 집값 내렸다 정부 KB부동산 올 한 번도 안 내렸다. 이제 같은 비슷한 기사인데 정부는 보여주기 위해서 안정세로 나타내는 데이터만 갖다 쓴다 이거예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보세요. 전에는 한국부동산원 요것만 썼는데 앞에다가 딱 단서를 달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즉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민간의 KB나 부동산원은 올랐대. 그리고 KB에서는 뭐라냐면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주변 단지로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같이 보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보세요. 표본 선정과 지수 선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근데 표본 선정에는 의미가 없어요. 잘 보세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400개 단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죠. 근데 국토부는 전수조사 한다고. 근데 제가 400개로도 메이저 지수를 만들고 100개로 스타 지수를 만들죠. 근데 KB랑 똑같아. 변곡점은 약간의 등락은 차이가 있어도 변곡점은 똑같아. 즉 만세대 2만세대 하나 400개 세대를 그러니까 만 개 단지 2만 개 단지를 하나 저처럼 100개 단지 400개 단지를 하나 결과는 똑같다니까. 표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3000세대 어느 한 단지를 했어. 근데 저 단지를 했어. 그러면 그 지역이 빠지면 그 3000세대도 빠졌을 거라고. 그 지역이 올랐으면 그 3000세대도 올랐을 거고. 자 보세요. 부동산원은 전문 조사자가 거래 가능 가격을 산출하는 거고 KB부동산원은 공인중개사가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자 집주인들 불러 얼마 2억 받고 3억 더 3억 야 100억 한번 불러야지. 그래갖고 입력을 한다니까. 그럼 KB는 멍청하게 호가가 입력된 그걸 그대로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것도 방식도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 보세요. 부동산원은 기하평균을 써요. 재본수 방식. 근데 KB는 산술평균을 써요. 칼리지수를 써요.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칼리지수는 상향편의 등의 단점으로 OECD나 IMF에서는 재본수를 쓴다.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근데 왜 KB는 산술평균을 하냐고. 여러분들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산술평균은 똑같은 거야. 이게 저도 정확하게 공시는 안 들었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공부하기로는 기하평균 재본수 방식은 맞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산술평균은 칼리지수를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KB는 라스파이레스, 부동산원은 재본수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또 바꿨나? 칼리로 바꿨나? 칼리는 저기 우리 영화 감독 있잖아요. 칼리인가? 그 있어요. 하여튼 R124는 시가총액 방식을 반영한다. 하여튼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간 조사 발표를 포기해라 이러고 있어요. 자 뉴스원입니다. 정부 통계는 집값 하락, 민간은 상승 보합. 지금 동시에 여러 개가 나왔죠. 하여튼 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6월 1일 지나서야 아니까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포기한 거 사람들도 나와요. 뭐 다른 거 비슷한 거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민간 통계 호가 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민간 통계의 경우 KB 같은 경우는요. 주택담보대출 심사 용도에 쓰이는 만큼 중개사들이 호가를 쉽게 낮추기 어려운 부동산에 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올려서 부르는 것도 있고 이거 안 팔려도 돼. 집 안 보러 와도 돼. 그냥 우리 평균 단가만 올려줘. 네이버에 평균 단가 지금 막 10억에 있는데 내가 한 15억에 20억에 올리면 그거 한 13억 정도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근데 왜 저거 26평은 호가를 많이 올려놨는데 34평은 왜 이렇게 낮죠? 여기 자 분녀회 다 뭐지? 자 영철이 엄마도 한 3억 올리고 땡칠이 엄마도 한 10억 정도 올려서 부동산에 넣어. 만약에 부동산에서 안 올려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멱살 잡고서 아니 보이콧 해갖고 여기 망하게 할 테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자 여기 댓글에 저기 분녀회장님 있으면 써줘봐. 자 한국경제 가격이 비싸면 맞춰드릴게요. 처지 뒷받침 매도인과 매수인.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지금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막 낮추는데 무슨 사상 최고가야. KB랑 부동산 124는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상승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상승 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최근 데이터가 사상 최고치란 얘기죠. 근데 안 팔리는데 지금 1억 2억 낮추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공급이 더 많다잖아요. 수요보다. 그 다음에 안 팔면 그만. 강남 대형평양 나올라 신곡 가면서 자전도 올리고 호가도 올리고 그리고 오세훈 35점 폐지해가지고 재건축 완화 대선공약 본물. 그러니까 오세훈 때문에도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때문에도 오를 거고. 근데 과거에 오세훈
이명박 때 박살 났거든. 6년 동안. 기억나세요? 버블세븐 무너져가지고 음마아파트 42% 빠지고 목동아파트 44% 빠지고 그렇게 막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거 기억을 못하고 야 오세훈이 올려줄 거야. 이명박이 아니 윤석열이 올려줄 거야. 이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루비가 와도 못 올리고 내리고를 못해. 내리는 것도 맘대로 못 낮추고 이명박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20몇 번 해도 못 낮췄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게 아니고 여기는 대통령 할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와갖고 탱크를 밀어붙여도 못 낮춘다니까. 전 세계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 말이 돼요 그게? 아유 참. 자 뭐 기사는 비슷한 거니까 자 볼게요. 자 이거 부동산원 매매 주간이고 이거 위에 거는 이제 위에 것만 볼게요. 매매만 볼게요. 위에는 부동산원이고요. 밑에 거는 KB예요. KB는 부동산원은 지금 마이너스가 다 이번 주에 이건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가 되게 많은데 KB는 하나, 둘, 셋, 넷 찔끔 나머지 다 플러스. 자 이걸 갖다가 나래비를 세우면요 대부분이 서초구만 빼놓고 다 하락이거든요. 근데 KB는 대부분이 플러스고 하락이 몇 개 안 돼. 이해 가시죠?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누적으로 해가지고 고점 대비 하락한 게 누적을 한 거예요. 보면은 KB 고가 대비에요. 고가 대비 뭐 6주 연속 하락했을 수도 있고 뭐 서초구나 이런 것처럼 한두 주 서초구는 이제 한 주 하락했어. 한 주. 그동안은 플러스였다가 어쨌든 고가 대비 한 주 하락했잖아요. 그거를 누적한 막대기를 그렸어요. 자 위에 거는 부동산원의 매매가인데 전부 종로구 폭락, 서대문구 폭락, 성북구 폭락, 은평구 폭락. 근데 KB는 폭락한 아파트가 4개밖에 하나 요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뭐예요? 사상 최고치야. 지금 사상 최고치. 하락한 적이 없다니까. 한 번이라도 하락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나래비를 세면 이렇게 돼요. 부동산원은 하나 플러스인 종목이 하나도 없어. 전부 최고가치고 빠지고 있어. 많이 빠졌냐 덜 빠졌냐 뿐이지만 KB는 4개 빼놓고는요 전부 신고가 중이야.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스피라는 주가지수는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지수가 딱 한 가지죠. 근데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조사하는 기간마다 데이터가 달라요. 왜? 샘플이고 그것도 여러분들 진짜가 뭐예요? 계약서가 진짜죠. 진짜 사고 판 게 진짜인데 입으로 주둥이로 부르짖는 게 진짜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호가예요. 호가. 그런데 국토부에서 진짜를 조사하죠. 그것도 한 개도 안 빼놓고 서울 아파트 계약서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저는 400개 단지를 골라서 하고 샘플이고 그래도 저는 실거래가잖아요. 왜곡할 것도 없어. 근데 KB는 아니 국토부는 전수조사하는 대신 2달 늦어. 엘리엇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방송하기 실거래가 취합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빠른 대신 정확하지가 덜 정확해. 왜? 표본이잖아요. 400개. 근데 KB나 부동산원도 샘플이죠. 그리고 호가죠. 일단 샘플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호가기 때문에 왜곡이 된다고. 그러면 2달 늦더라도 국토부가 진짜 아니에요? 국토부가 지금 작년 10월달에 상투치고 수도권 지방 다 하락한데 전국 9개도도 다 하락한데 이거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세종은 1년 전부터 하락한데 대구는 7월달 상투치고 8월부터 하락한데 광주는 12월까지 상승한 다음에 한 달 빠졌대. 나머지는 대부분 10월달에 상투래. 7개 광역시. 이번에는 서울 5개 권역을 보면요 9월달 내지 10월달에 전부 하락하고 있어. 이게 진짜. 그리고 제 데이터 저는 매일매일 발표하잖아요. 이것도 구별로 다 400개 단지를 조사해서 발표하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야. 지금 꺾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상승 중이래. KB는. 자 이거 보세요. 1월달 월간 보면요 용산구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2월달은 용산구 마저도 마이너스야. 물론 서초구나 강남구 이데서 신고가 나오는 게 있겠지. 몇 개는. 그거는 특수한 몇 개고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여러분들 10월달에 상투치고 4개월째 하락하는데 아직도 플러스래요. 참. 자 일단 그리고 거래가 지금 완전히 죽죠. 거래가 죽은 거예요. 좀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도 다 전세 수급지도 매매 수급지도 다 꺾이고 알죠? 이런데도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니까. 팔자는 훨씬 많은데 한두 개의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한두 개의 신고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야. 만약에 거래가 많으면 신고가가 몇 건 있어도 낮은 거래랑 섞여서 평균이 낮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거래가 없을 때는 10건이 될 때는 한두 건이 신고가가 나와도 나머지 8건의 정상 거래가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거래가 안 될 때는 거래가 3건밖에 없는데 2건이 신고가야. 그러면은 그 아파트 폭등이라고 나온다니까. 나머지 7개는 거래가 안 됐는데. 그렇게 왜곡이 된다고. 그러니까 세력들은 거래가 안 될 때 왜곡시키기가 더 쉬워요. 왜? 자기네들의 바게닝 파워가 세지거든. 통계 조작하기가 더 쉽거든. 거래가 많으면 1000건 되면 자기네 10건이 묻혀서 그 시세 조작을 못해. 근데 거래가 100건밖에 안 되면 우리 10건으로 엄청난 시세 조작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10월달부터 빠졌어요. 제 실거래가 지금 2월까지 제가 맨날 방송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야. 똘똘한 놈들이야. 400개도 아니야. 이거는 지수 만드는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에 실거래가가 빠진 다음에 KB나 부동산원에 3개월 있다가 상투 쳤어. 보이죠? 이거는 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국토부랑 KB가 감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9월 달에 상투 치고 빠졌는데 KB나 부동산은 10월 달까지 오른데, 그러니까 2009년 9월 달에 상투 쳤는데 쌍봉 칠 때 그 KB나 부동산원은 2010년 2월 달에 상투 쳤고 5개월 늦게 나타났다니까 이게. 그리고 바닥에서는요. 실거래가는 12월 달에 바닥 치고서 오르는데 초록색 부동산원은 8월 달에 바닥이라고 그러고 KB는 9월 달에 바닥이래요. 8, 9개월 차이가 난다고. 8, 9개월 차이가. 근데 지금도 10월 달에 상투 치고 꺾였죠. 국토부는. 근데 KB는 아직도 4개월이 지나도록 2월 달도 플러스래. 약하긴 하지만. 부동산원은 아직도 1월 것까지 발표 안 했고 늦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바닥에서 아파트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야 된다고. 근데 4년 있다 살지 8년 있다 살지 그건 제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직 뭐 이제 막 하라겠으니까. 자 보세요. 실거래가는 여기서 바닥치고 막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KB가 나오니까 KB는 계속 빠진대. 매달 빠진대. 매달. 7월달도 빠지고 8월달도 빠지고 이제 8월달 빠졌어. 근데 휴가를 유럽 여행을 2달 갔다 왔어 제가. 근데 딱 갔다 오니까 10월 1일 날 여러분들 9월 데이터는 10월 초에 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는 거. 10월 달에 딱 보니까는 9월까지 하라겠대. 근데 11월에 가서 보니까 휴가를 딱 갔다 왔는데 10월 달에 올랐대. 10월 달에 살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9월 달이 바닥이야. 이걸 언제 할 수 있어요? 10월 말이나 11월 초. 그래갖고 제가 11월 초에 부동산에 갔어요. 이제 아파트 살려고 바닥치고 오른다니까. 딱 가갖고 아줌마 저 왔어요. 저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저 우크라이나 거기 피해 다니느라고 막 머리 위에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잘 피해서 살아왔어요. 3개월 만에 오니까 한국이 좋긴 좋아요. 아줌마 아직도 뭐 계속 빠지다가 이제 살짝 한 달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사볼까요? 그랬더니 아우 이 총각 왜 이제 왔어. 내가 진짜 오라니까. 12월에 바닥치고 오른 게 벌써 8개월 10개월이나 지났다 이 새끼야 그냥. 너 이 죽방 한번 날릴까 보다. 아니 KB에서는 10월달 9월달까지 빠지고 10월달에 올랐다고 어저께 뉴스 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 새끼 이게 나이 어린 것이 이게 세상 물정 알아 몰라 이거. 내가 허벅지 굵다고 내가 봐줬더니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그러니까 진작 좀 오라 그랬지 내. 와서 커피 한 잔 타. 여기 무릎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타. 다방 커피. 내가 나중에 싸게 해줄게. 지금 살려면 2억이나 올랐어. 2억. 너 재경부에 재경부가 거기 2억 원 차관 있는 거 알아? 2억 원? 걔 원래 10억 원이었어. 아예 1000억 원으로 짓지. 이런 꼴을 당한다니까. 엘리엇 방송 안 보면. 엘리엇은요 분명히 이때부터 계속 바닥친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겠죠. 매일매일 발표하니까. 근데 이거 바닥친 것도 언제 할 수 있어요? 2월달 3월달에 할 수 있다니까 국토부는. 근데 저는 12월달에 바닥치고 1월달에 오르면 1월달에는 알 수 있어. 그러면 한 2, 3천 더 주고 싸게 사면 돼. 그러면 KB가 바닥쳤다고 한 연말쯤에 가면요 이미 2억은 올라 있을 거야. 2억 원, 10억 원, 1000억 원. 어우 답답해.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도 KB는 10월달에 이거 저 10월달에 꼭지 친 거를 제가 11월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언제 알려줬어? 이거 12월달에 알려줬다니까. 12월달에 2달 늦게 알려줬다니까. 이게 11월에 꺾인 거니까 1월달에 알려줬다. 1월달에 11월 마이너스라고 알려줬다고. 그러면 10월달에 상투 치면은 10월달에 파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걸 1월달에 알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저의 구독자님들 여러 명 팔았고 제가 한 10명 소개시켜드렸죠. 아파트 팔아갖고 불안하다고. 근데 지금은 발 뻗고 잘 거예요. 왜? 자기네 동네 알거든. 자기가 판 아파트 지금 얼마나 했나 끼웃끼웃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1억 5천 막 2억 떨어진 거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엘리언님 그 율무차 후원 커피 1200원짜리 해주고
1억 2천 벌었었고 1200원 후원하고 그러고 어우 딱밤. 그래도 고맙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실거래가 이런 거. 아, 그 다음에 요거 다른 거 이거 넘어가고. 제가 이거 데자뷰 소름주 해가지고 2006년에는 오세훈, 상투, 이명박 이 순서였다면 2021년에는 오세훈, 상투, 이번에 윤석열. 이거를 제가 연구한 게 이거죠. 엘리트 파동 뭐 이런 거 했을 때, 다른 거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서 취임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취임하겠죠. 좀 있으면. 이때 이 상투치기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이 상투치기 작년에 4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자, 서울시장 한번 볼게요. 여기 오세훈 시장 있죠? 여기 오세훈 시장 있죠?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 있죠?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달에 당선이 되고 11월에 상투 쳤어. 작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4월 달에 당선되고 10월 달에 상투 쳤어. 이때는 4개월 차이, 이때는 6개월 차이. 그 다음에 아파트가 버블세븐 무너지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래가지고 오세훈, 이명박 듀엣이 서울 아파트 폭락시키는데 아주 주저되는 역할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오세훈, 윤석열 더블 듀엣이 아파트값 폭락의 주역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 올라주고 어쩌는데 웃기지 마라. 이거는 사이클이라서 대통령 할애비 가지고 소용없다니까. 아니, 현대건설 출신의 CEO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5년 내내 폭락하냐고. 이거는 이명박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윤석열도 상관없어. 마찬가지로 오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4년 내내 탄핵 받을 때까지 4년 내내 오른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해가지고 5년 내내 오른 것도 아니고 사이클이라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노태우 대통령 때는 사상 최대 폭등이 있었는데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 사이클이라니까. 이때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일본은 더 올랐어. 여기서 버블세븐,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할 때 91년 2월달이야. 2월달 우리보다 2달 3달 먼저 고점축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사이클이라니까. 저금리, 유동성, 김동성,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가 아니죠. 하여튼 스케이트. 자, 그래서 똑같죠? 자, 98년 이후에 8년 5개월 동안 오른 이게 3파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5파 최근에 8년 9개월 오른 이 문재인 대통령 때. 하필이면 문재인 말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상투를 쳤어. 4개월 있다가. 지금은 6개월 있다가 상투 쳤어. 그 다음에 꺾인 다음에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꺾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좀 있으면 이제 취임할 거예요. 정말 이거 데자뷰 현상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대통령 누가 되든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이클이라서. 자, 정리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신문에 나왔는데 정부는 집값 하락했다고 그러고 KB는 안 내렸다고 그러는데 누가 뻥인겨? KB가 뻥이에요. 그러니까 KB가 뻥친 게 아니고 집주인들이 뻥친 거니까. 뻥카. 주둥이 효과, 아가리 효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아가리 효과는 아가미 효과가 돼가지고 물에 처박혀갖고 뻐끔뻐끔 해도 소리만 안 나고 거품 소리밖에 안 난다. 나중엔 소용이 없다. 그 뻥카도. 자, 마치겠습니다. 저 방송 재밌죠? 제가 생각해도 재밌어. 나는 이렇게 혼자서 지랄하는 게 이렇게 재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마지막 정리하면서 엘리엇TV 구경 잘 하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주소 클릭해가지고 그 카피터 갖고 분녀회 좀 남겨주세요. 아줌마, 이 방송 보시는 아줌마들 분녀회 좀 넘겨주세요. 동창회도 넘겨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